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지난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열린 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역시 합의문 없이 종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6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재발 방지와 관련해 북측이 새롭게 제시한 문안으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으므로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에 대해 회담 결렬이라며 남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공동담보를 할 경우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제6차 회담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문은 배포가 되어 있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남과 북은 개성에서 제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핵심 사항인 재발 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북한 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 측은 오늘 회의에서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북측이 새로이 제시한 문안으로는 오늘 더 이상 논의를 한다 해도 진전될 수 없으므로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을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측에 차기 회담을 잡자는 우리 측 제안을 회담 결렬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공동 담보를 하겠다면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 측은 다시 재발 방지의 중요성과 우리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 측이 진전된 입장이 있을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그동안 6차례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확고하고 실질적인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보장과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통한 발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재발 방지 약속을 토대로 개성공단은 단순한 과거의 회기가 아닌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본질적 문제인 재발 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외면한 채 합의서를 기술적으로 타결하고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 우리 측 언론 보도를 들어 돈줄, 밥줄, 인질 구출 작전 등 우리 측 태도가 가동 중단의 근본 원인이며 우리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측은 오히려 재발 방지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성의가 없다,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등으로 왜곡 비난하면서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진전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문제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일방적 가동 중단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개성공단 정상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국민, 특히 입주 기업들의 절실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담이라는 게 워낙 많았지만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늘 북한 측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 측 동의 없이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서 우리 측은 연락관을 통해서 북한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북측 수석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후 우리 측 기자단을 찾아 실무회담이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이 파탄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북측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측이 회담 종료 직후 우리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사전에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일방적으로 배포 낭독하고 합의서안 등 회담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있었던 그 회담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남과 북이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했고 이번이 이제 6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사항인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재발 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북한 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오늘의 이러한 사실상 결렬의 상황으로 왔습니다. 우리 측은 오늘 회의에서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북측이 새로이 제시한 문안, 그 문안이라는 게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라. 이러한 새로운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해봐야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저희 측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회담 결렬이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철회하고 또 남과 북이 공동으로 담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 또 우리 측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 방지의 중요성과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 측이 진전된 입장이 있을 경우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연락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 측은 그동안 6차례의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확고하고 실질적인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보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통한 발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재발 방지 약속을 토대로 개성공단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본질적 문제인 재발 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외면한 채 합의서를 기술적으로만 타결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 언론 보도를 들어 돈줄, 밥줄, 인질 구출 작전 등 우리 측 태도가 가동 중단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문안은 이미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측은 재발 방지 문제를 포함해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그리고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지연 전술이다. 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진전을 어렵게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재발 방지 문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절실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입장 하에서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측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 정전 60주년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60년 전에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확고한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공동 발전과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24일 한국은 유화론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월 7일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결과가 북한 정권에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개최 합의를 비판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7일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의 합의에 대해 이는 개성공단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남북 양측은 준비되는 대로 정상화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무조건적인 보상이 아닌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안보와 억지, 그리고 대화와 협력이라는 두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은 압박과 대화의 균형된 조치를 통해 남북 관계의 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도 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실질적 행동의 변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변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3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여자부 한국 대 북한전이 열렸습니다. 이는 2005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한국 땅에서 펼쳐진 남북 대결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세계 랭킹 9위인 북한 여자축구의 빠르고 정확한 공격력에 남한은 역대 상대 정적 1승 1무 10패의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1대2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전반 26분 남한 김수현 선수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북한 허은별 선수가 10분 후 동점골을 넣는 데 이어 역전골까지 넣으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북한 허은별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남쪽으로와 젊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동포들과 함께 뛰면서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았다면서 오늘 경기가 많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남북 모두 세계 월드컵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4일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신임 주한 호주 대사인 윌리엄 패더슨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윌리엄 패티슨 신임 주한 호주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일째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호주의 지속적인 지지, 성원 및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패티슨 대사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대해 문의하며 호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함한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 현장 김하늘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대학생 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영국의 미국 문화 침공이라 할 만큼 유럽과 미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사랑을 받았던 비틀즈. 비틀즈의 노래가 구소련 체제를 붕괴시킨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비틀즈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박진혁 기자가 비틀즈와 구소련의 관계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통일의 열쇠가 될지 박진혁 기자와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박진혁 기자입니다. Let It Be, Yesterday, All You Need Is Love까지 모두 비틀즈 밴드의 노래인데요. 이들이야말로 원조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비틀즈와 구소련을 통해 보는 우리 남북 통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우리 통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한 분들은 저를 따라와 보세요. 우리 통일에 비틀즈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오늘 제가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질문에 함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비틀즈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영국 밴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영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예. 비틀즈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비틀즈는 레디비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다면 혹시 소련 아시나요? 네, 소련 알죠. 그럼 소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소련은 날마 전쟁하고 네. 뭐 그런 쪽이죠. 좀 공산당 그런 사회주의 예. 이런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강한데요. 그렇다면 소련과 비틀즈 사이에 인연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영국하고 소련인데 뭐 인연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유추를 해본다면 굳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나요? 약간 비틀즈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태지 같은 그런 좀 파격적인
그 당시에 그런 밴드여가지고 아마 공산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반박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1962년에 결성돼 1970년 해체될 때까지 당시 젊은이들의 아이콘이었던 비틀즈. 비틀즈의 노래는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 불리고 멤버들은 카피밴드에 의해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들이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외부 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단속하며 철의 장막을 자처하고 나서던 그때 이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흔든 것이 바로 비틀즈였습니다. 비틀즈 코드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음악은 물론 패션, 라이프스타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틀즈의 파급력은 대단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역시 비틀즈를 테마로 한 카페와 비틀즈 카피밴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틀즈 팬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비틀즈 팬이었는지. 제가 요새 기타를 배우는데 네. 비틀즈의 이제 레릿비랑 아이윌 같은 거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좋아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타가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기타가 없어서. 그럼 혹시 비틀즈가 따로 좋은 이유가 있나요? 그냥 비틀즈 특유의 좀 자유로움이랄까? 그런 게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면 이제 계속 듣게 되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비틀즈에 소련의 젊은이들 역시 흠뻑 빠졌는데요. 공산체제의 견고한 벽을 뚫고 비틀즈가 소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 소련 병사들이었다는군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그 사상을 단속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외부 정부에 대한 호기심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서방 지역에서 유행하던 비틀즈라는 어떤 락 음악들이 소련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그 불법 암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그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시장은 아니었지만 암시장이라든지 또 청년들 사이에서 그 서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구소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이 락 음악을 통해서 어떤 자유라든지 또 서방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됨으로써 정부 당국은 굉장히 강력한 통제를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거래가 할 때 단속이 되면 그 복사라든지 또는 유통에 직접 관련됐던 사람들은 그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든지 또 그 대학생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적이 된다든지 또는 그 다른 곳으로 추방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밀 경찰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바로 그런 비밀조를 만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한 국내 방송사를 통해 BBC가 기록한 영화 비틀즈 소련을 뒤흔들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는데요. 여기엔 병원에서 쓰다 버린 엑스레이 필름을 이용해 만들어진 해적판 음반을 주고받는 소련 젊은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소련은 자유의 소용돌이에 급속도로 빠져드는 소련 젊은이들의 열망에 항복하면서 1991년 공산 정권이 무너졌죠. 후에 국민들은 비틀즈가 고르바초프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는 한편 개혁과 개방에 힘썼던 고르바초프를 락앤롤 대통령이라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이미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쇼 프로그램 등 점점 그 장르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우리 남북 통일의 또 다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까요? 문화는 핵이나 정치적인 무거운 문제들보다는 영화나 공연이나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걸로 북한과 남한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하등한 문화로 보는 게 아니고 좀 존중해주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분단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이질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가치의 공유, 그 다음에 정서적 어떤 인식적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서로 떨어져서 만날 수는 없지만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같은 그 영화, 드라마, 또 같은 음식, 뭐 이런 문화적인 취향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라고 하면 보통 체제 변화에서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치 경제적인 어떤 하드 파워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로 우리가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 파워 영역에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바로 이 문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변화, 즉 남북한 간의 어떤 사회 문화의 직접적인 교류와 뭐 대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북한 주민들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동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남한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그것이 이제 한류가 되겠죠. 그래서 뭐 K-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한류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문화적 관점의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으로서 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오가는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의 문화와 생활 전반에 대해 보고 배우며 꿈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지 끝없이 고민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로 한반도 통일하기, 이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발로 뛰고 머리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 박진혁 기자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기적을 설계하고 꿈꾸는 우리는 모두 통일 메이커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정서의 이질감은 남북이 하나 되는데 큰 장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문화, 한류는 남북 통일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로 먼저 남북이 통일되길 바라며 학교 밴드가 직접 통일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우리가 만든 통일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